아시아인들은 비행 매너가 엉망이에요. 도저히 참을 수 없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 다 같은 아시아 사람 아닌가요? 아시아 지역 근무로 몸서리치며 고통을 호소하는 승무원들이 서로 아시아 비행을 미루고 있습니다. 아시아 승객들을 만나면 두려움에 떨던 선배들 앞에 미소를 지으며 한국행 비행을 자원하는 한 승무원이 있는데요. 그녀는 어떻게 다른 승무원과 달리 흔쾌히 한국행 비행을 자청했을까 궁금한데요.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리스 아테네의 작은 마을에서 자란 엘레나입니다. 동양의 작은 나라인 한국에 대해 어떻게 해서 저에게 큰 의미가 되었는지 한국 분들께 말할 수 있는 이 순간이 꿈만 같습니다. 여러분께 이야기를 시작하는 지금 저의 흐뭇한 미소가 보이시는지 모르겠네요. 기분 좋은 저의 한국 이야기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제가 살던 곳은 파란 하늘과 드넓은 바다 보이는 한 폭의 수채화 같은 아름다움을 간직한 곳이었습니다. 집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작은 언덕에 올라가면 맑은 하늘에서 공항으로 부드럽게 이착륙하는 비행기들이 자주 보였어요. 매일 저녁 해질 무렵이면 그 언덕에 올라가 하늘을 가로지르는 비행기들을 보며 꿈을 키웠죠. 엄마, 저기 비행기 타고 가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글쎄, 어쩌면 새로운 모험을 찾아가는 걸까? 어머니의 그 말씀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어요. 처음에 저는 그리스가 관광으로 유명한 지역이라는 자부심에 아테네 관광학과를 졸업했어요. 학창시절 방학마다 우리 마을의 작은 펜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서비스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특히 세계 각지에서 오는 관광객들과 소통하는 것이 너무나 즐거웠어요. 졸업 후에는 아테네 시내의 4성급 호텔 아테네 팰리스에서 첫 경력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프런트 데스크에서 체크인 체크아웃 업무를 담당했는데 이곳에서의 경험이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었어요. 특별히 기억에 남는 건 한국인 단체 관광객과의 만남이었어요. 저는 그들의 세심한 요구사항에 당황했지만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려 노력했죠. 체크인 카드를 두 손으로 건네는 것부터 방 번호를 설명할 때 목소리 톤까지 신경 썼어요. 그들은 제 작은 배려에 감동받아 호텔 매니저에게 감사 편지를 보냈고 이것이 제 첫 승진의 계기가 되었답니다. 2년 차에는 VIP 컨시어지로 승진했어요. 이 역할에서 저는 각국의 상류층 고객들을 응대하며 문화적 감수성을 더욱 키울 수 있었죠. 러시아 올리가르히브호의 까다로운 요구사항부터 중동 왕족의 특별한 식사 준비까지 모든 경험이 제게는 값진 배움이 되었어요.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최고의 서비스다라는 게 제가 호텔리어로 일하며 깨달은 가장 큰 교훈이었어요. 이런 경험들이 있었기에 나중에 항공사 면접에서도 자신 있게 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특히 호텔에서 일하며 배운 긍정적인 태도와 문제 해결 능력은 고객 서비스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어떤 주어진 까다로운 상황들도 호텔에서의 경험 덕분에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거든요. 승무원이 된 특별한 전환점은 3년 전 크리스마스 시즌에 찾아왔어요. 제가 일하던 호텔에 한국의 대한항공 승무원들이 투숙했는데 그들의 모습에서 특별한 무언가를 발견했거든요. 단순히 예쁜 유니폼을 입은 승무원이 아닌 세계 각지의 문화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문화대사 같았어요. 그중 한 승무원은 저에게 잊지 못할 말을 해주었어요. 호텔리어의 경험은 승무원에게 큰 자산이 될 거예요. 당신은 이미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줄 아니까요. 그 말에 용기를 얻어 독일의 루프탄자 항공에 지원했고 놀랍게도 합격했어요. 더욱 특별했던 건 루프탄자 항공이 가진 독특한 복지 제도였죠. 직계 가족은 물론 친척까지도 연 2회 퍼스트 클래스로 여행할 수 있는 혜택이 있었거든요. 첫 비행을 시작하던 날, 저는 아테네 공항 근처의 그 언덕을 다시 찾았어요. 이제는 제가 그 하늘을 날게 된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눈물이 났어요. 어린 시절의 저에게 이런 날이 올 거라고 말해주고 싶었거든요. 승무원 생활은 제가 꿈꾸던 것 이상이었어요. 매 비행마다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고 각기 다른 문화의 사람들을 만나며 제 세계관도 넓어져 갔죠. 특히 아시아 노선은 저에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보여주었어요. 처음에는 아시아 문화가 낯설었어요. 서양인인 제가 이해하기 힘든 관습도 많았고 언어의 장벽도 컸죠. 제가 아시아 노선을 처음 맡았을 때의 일입니다. 중국 베이징행 비행에서는
정말 믿기 힘든 일들이 연달아 벌어졌어요. 비행기가 이륙하자마자 한 중국인 승객이 갑자기 담배 피우고 싶다며 기내 화장실에서 흡연을 시도했죠. 그것도 모자라 연기 감지기를 물티슈로 덮어가며 말이에요. 승무원들이 제지하자 오히려 큰 소리로 내가 낸 돈이 얼만데라며 행패를 부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착륙 30분 전 비즈니스석의 한 승객은 자신의 라면을 데워달라고 요구했는데 안전상의 이유로 거절하자 라운지에서 본인이 직접 전기포트로 물을 끓이기 시작했어요. 기내 화재의 위험이 있다고 말려도 소용이 없었죠. 더 황당한 건 착륙 직전이었어요. 한 무리의 승객들이 수화물을 찾겠다며 좌석 벨트 착용 지시를 무시하고 단체로 일어나 난동을 부렸습니다. 그들은 비행기 값이 얼만데 이런 대우를 받아야 하냐며 고성을 질렀고 결국 현지 경찰이 대기하는 상황까지 벌어졌죠. 하지만 며칠 뒤 도쿄행 비행은 정말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경험이었습니다. 일본인 승객들은 마치 교과서에서 튀어나온 것처럼 완벽한 매너를 보여줬어요. 기내식 서비스 때는 죄송하지만 이라며 작은 목소리로 정중하게 요청했고 자리를 비울 때면 옆 좌석 승객에게 꼭 양해를 구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 일본인 가족이었어요. 아이가 실수로 주스를 엎질렀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물티슈를 꺼내 깨끗이 닦고 승무원에게 정중히 사과하며 청소도구까지 빌려 직접 청소하더라고요. 심지어 착륙 후에는 주변 좌석까지 깔끔하게 정리하고 내리는 모습을 보며 감동받았죠. 하지만 이런 일본 승객들 사이에서도 충격적인 반전이 있었어요. 비행이 끝나고 회사 메일함을 열어보니 그토록 예의 바르고 친절해 보였던 승객들이 수십 건의 불만을 제기한 거예요. 승무원의 음료 서비스가 너무 늦었다. 기내 온도가 0.5도 높았다. 옆자리 승객의 향수 냄새가 불편했다는 등 믿기 힘든 디테일한 컴플레인이었죠. 이렇게 극과 극의 경험을 하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는 진짜 승객의 성향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을요. 중국인들의 거침없는 모습은 충격적이었지만 적어도 그들은 자신의 불만을 직접적으로 표현했죠. 반면 일본인들의 완벽한 예절 뒤에는 차가운 이면이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이 경험 이후로 저는 아시아 노선을 지원할 때마다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게 됐어요. 이제는 중국 노선의 경우 구급 상자와 소화기의 위치를 2번, 3번 확인하고 일본 노선의 경우에는 서비스의 모든 순간을 촬영하듯 꼼꼼히 기록해두는 습관이 생겼답니다. 하지만 그런 스트레스도 잠시 운명 같은 순간이 찾아왔어요. 바로 인천행 비행기에 배정된 거예요. 선배 승무원들은 중국 비행, 일본 비행 때와 같이 저를 걱정하는 눈치였어요. 인천행도 아시아 노선이니 신경을 많이 쓰라고 당부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긴장한 마음에 아시아 노선에 대한 걱정이 컸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이 비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요. 비행을 준비하며 저는 한국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어로 인사하는 법부터 한국의 기본적인 예절까지. 이상하게도 한국어를 배우면 배울수록 친근감이 느껴졌어요. 출발 전날 밤, 전 온통 설레임에 가득 찼어요. 마치 운명처럼 느껴지는 그 무언가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예감은 적중했어요. 이 비행은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순간들을 선물해 주었답니다. 비행 시작 전 한 한국인 승객이 제게 작은 초콜릿을 건네며 수고하십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런 따뜻한 배려는 처음이었어요. 그때부터 왠지 이 비행은 특별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죠. 하지만 비행 중반 갑자기 극심한 복통과 어지럼증이 찾아왔어요. 손발이 차가워지고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죠. 승무원 경력 3년 동안 이런 적은 처음이었어요. 동료가 기내 방송으로 의사를 찾았고 그때 한 한국인 신사분이 조용히 다가오셨습니다. 저는 한국의 한의사입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자연스럽게 제 상태를 살피셨어요. 놀라운 건 제 증상을 단 몇 초 만에 정확히 파악하신 거예요. 평소 예민한 성격이시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장이 먼저 반응하는 체질이에요. 마치 제 오랜 주치의처럼 정확한 진단을 내리시더니 검은 약봉지에서 한약을 꺼내주셨어요. 이건 제가 직접 만든 약입니다. 위장과 기의 순환을 도와주는 한약이에요. 평소 같았으면 낯선 사람이 주는 약을 먹지 않았겠지만 그분에게서는 이상한 신뢰감이 느껴졌어요.
약을 먹고 10분쯤 지났을까요? 마법처럼 증상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분은 제게 지압점을 알려주시며 앞으로도 증상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해보세요라고 친절히 설명해 주셨죠. 더욱 감동적인 건 그 이후였어요. 그분은 비행 내내 1시간마다 한 번씩 제 상태를 체크해 주셨고 심지어 다른 승무원들의 건강 상태까지 살펴주셨어요. 항공사 일이 쉽지 않죠. 불규칙한 생활이 건강을 많이 해칠 수 있어요. 우리 전통의학으로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착륙 전 그분은 자신의 한의원 명함을 건네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국에 계신 동안 언제든 오세요. 진료비는 받지 않겠습니다. 타국에서 고생하는 당신을 돕고 싶어요. 그 따뜻한 마음씨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 만남은 단순한 의사와 환자의 만남이 아니었어요. 한국인의 따뜻한 정을 처음으로 느낀 순간이었죠. 그분의 배려는 단순한 친절을 넘어 진정한 인간애를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이렇게 한국에서의 첫 경험은 제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펼쳐질 더 특별한 한국에서의 이야기의 시작에 불과했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48시간의 짧은 한국 체류를 시작하면서 마주한 광경들은 제 가치관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았거든요. 첫 번째 충격은 공항 라운지였어요. 한 젊은 여성이 고가의 노트북과 명품 가방을 테이블에 둔 채 카페 직원에게 이거 좀 봐주실 수 있나요? 라고 부탁하더니 화장실로 향했어요. 저는 반사적으로 도난당하면 어쩌려고 라는 말이 목까지 차올랐죠. 하지만 더 놀라운 건 카페 직원의 반응이었어요. 네, 가셔서 편하게 다녀오세요라며 너무나 자연스럽게 대답하는 거예요. 두 번째 충격은 공항버스 정류장에서였어요. 새벽 비행기를 타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는데 놀랍게도 실제 사람 대신 캐리어만 줄을 서 있었어요. 주인들은 근처 벤치에서 편하게 쉬고 있었죠. 더 놀라운 건 새벽 3시였는데도 아무도 그 짐을 건드리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이게 정말 현실일까요? 라고 동료에게 물었더니 그녀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잠깐만요. 더 놀라운 걸 보여드릴게요. 그녀는 저를 공항 근처의 24시간 카페로 데려갔어요. 그곳에서 본 광경은 정말 충격 그 자체였죠. 학생들로 보이는 젊은이들이 고가의 노트북과 태블릿을 테이블 위에 둔 채 아무런 걱정 없이 깜빡 졸고 있었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지갑으로 자리를 맡아두고 화장실에 다녀오기도 했죠. 이런 광경은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을 거예요. 동료가 자부심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그날 밤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제가 전 세계를 다니며 보았던 그 어떤 선진국에서도 이런 모습은 볼 수 없었거든요. 이건 단순한 치안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배려, 그리고 높은 시민의식이 만들어낸 특별한 문화였죠.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그날 늦은 밤이었어요. 피곤에 지친 저는 실수로 카페에서 지갑을 두고 나왔는데 1시간 뒤에 발견하고 돌아갔을 때였죠. 카페 직원이 제 지갑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다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손님, 많이 놀라셨죠? 라며 건네주는 거예요. 그때 제 눈에서는 감동의 눈물이 흘렀답니다. 그날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어요. 오늘 나는 특별한 나라를 발견했다. 이곳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닌 인류가 꿈꾸는 이상적인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곳이다. 한국은 내가 알던 모든 상식을 깨뜨렸다. 이곳에서는 신뢰가 공기처럼 자연스럽고 배려가 물처럼 흐른다. 이런 한국의 모습은 제게 큰 희망을 주었어요. 세상은 여전히 변할 수 있고 더 나은 곳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요. 그리고 저는 이런 특별한 문화를 만들어낸 한국인들이 너무나도 자랑스러웠답니다. 이제 저는 승무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인생에서 적어도 한 번은 꼭 한국에 가봐야 해요. 그곳에서는 우리가 잃어버린 인류의 희망을 다시 발견할 수 있거든요. 한국의 진정한 맛은 길거리에서 시작됩니다. 동료의 이 말은 제 운명을 바꿔놓았어요. 호텔 근처 고급 레스토랑을 추천해달라고 했더니 동료는 웃으며 명동 골목으로 저를 이끌었죠. 첫 번째로 맛본 건 매콤달콤한 떡볶이였어요. 빨간 국물에 떠있는 하얀 떡들을 보고 처음엔 겁이 났지만 한 입 맛보는 순간 그 매력에 빠져들고 말았죠. 쫄깃한 떡의 식감과 달콤하면서도 매콤한 소스의 조화는 정말 환상적이었어요.
그 뒤로는 멈출 수가 없었어요. 바삭하고 달콤한 호떡, 따뜻한 어묵 국물,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운 튀김을 연달아 먹었죠. 특히 치즈가 늘어나는 핫도그는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어요. 결정적인 순간은 동료가 추천한 매운 닭발이었어요. 이건 좀 매워요. 조심하셔야 해요. 라는 동료의 말이 무색하게 저는 그 맛있는 매운맛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죠. 빨갛게 양념된 닭발을 하나둘 어느새 한 접시를 비워버렸어요.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빨개졌는데요? 동료의 걱정스러운 말도 무시한 채 저는 매운맛을 중화시키겠다며 달달한 호떡을 추가로 주문했고 시원하다며 어묵 국물까지 연거푸 마셔버렸죠. 하지만 호텔로 돌아가는 길 갑자기 제 위장에서 비상사이렌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가벼운 복통이었는데 점점 강도가 심해졌죠. 매운 닭발의 화끈한 맛이 이제는 제 위장을 실제로 화끈거리게 만들고 있었어요. 으아, 너무 매워. 제가 중얼거리자 동료가 한숨을 쉬며 말했죠. 제가 닭발은 조심하시라고 했잖아요. 거기다 호떡이랑 어묵 국물까지 한꺼번에 드시니 결국 저는 길거리 벤치에 쓰러지듯 앉아버렸어요.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흐르고 얼굴은 하얗게 변해갔죠. 매운 음식에 익숙하지 않은 제 위장은 완전히 항복해버린 상태였어요. 다행히 비행 중에 만났던 한의사 선생님께서 주신 약이 아직 남아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약을 꺼내 먹고 동료가 알려준 대로 손바닥을 지압하면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호텔 침대에 누워 일기를 쓰면서 저는 다짐했어요. 한국의 매운 음식, 특히 닭발은 정말 조심해야 해. 그렇지만 그 맛있는 떡볶이와 호떡은 다음에도 꼭 먹을 거야. 물론 적당히. 이제 저는 다른 승무원들에게 이렇게 조언한답니다. 한국의 길거리 음식은 천국의 맛이에요. 특히 떡볶이는 꼭 드셔보세요. 하지만 절대로 욕심 부리지 마세요. 특히 매운 닭발은 각별히 조심하시고요. 제가 겪은 그 지옥 같은 고통을 여러분은 겪지 않았으면 해요. 그래도 이 모든 게 한국에 대한 특별한 추억이 되었어요. 맛있는 음식과 친절한 사람들, 그리고 조금은 고생스러웠던 그날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답니다. 특히 그 닭발의 맛은 지금도 생각나네요. 그리고 이제 기내에서 만난 한의사 선생님을 찾아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분이 주신 명함을 찾아 저의 상태도 확인할 겸 한의사분께 연락을 드렸죠. 환하게 웃으시면서 흔쾌히 방문을 허락하셨습니다. 한의원은 일반 병원과 생김새는 비슷했지만 약간은 다른 느낌이었어요. 그곳에 들어서자 은은한 한약향이 코끝을 스쳤어요. 한의사 선생님의 진료실은 마치 오래된 친구의 집처럼 포근했죠. 긴장된 제 모습을 보시고는 이제 고향 같은 곳에 오셨으니 편하게 쉬세요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놀랍게도 한의원은 외국인 전용 진료실이 따로 있었어요. 세계 각국의 환자들이 한국의 전통의학을 신뢰하고 찾아온다는 게 새삼 자랑스러웠죠. 치료를 받으면서 한의사 선생님께서 들려주신 한의학의 역사와 철학은 마치 오래된 동화처럼 매력적이었어요. 한국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특별한 나라예요. 5G 통신으로 세계 최첨단을 달리면서도 수천 년 된 한의학의 지혜를 소중히 간직하고 있죠. 선생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치료를 마치고 나올 때 선생님께서는 뜻밖의 제안을 하셨어요. 다음 휴가 때 한국에서 보내는 건 어떠세요? 제가 한국의 진짜 멋진 곳들을 소개해드리고 싶네요. 그 말씀에 갑자기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단순한 친절을 넘어선 진심 어린 따뜻함이 전해졌거든요. 한국에서 만난 모든 분들이 이렇게 진심으로 대해주셨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문득 깨달았어요. 제가 한국에 푹 빠져버렸다는 걸요. 길거리의 정겨운 소리, 지하철의 질서정연한 모습, 카페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의 열정, 그리고 어디서나 느껴지는 사람들의 따뜻한 정. 이 모든 것이 저를 사로잡았어요. 아테네 비행기를 타기 전 저는 작은 다짐을 했어요. 한국어를 배우기로 한 거예요. 다음에 올 때는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말고도 더 많은 이야기를 한국어로 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정말 실행에 옮겼어요. 지금은 매일 밤 한국어 공부를 하고 한국 드라마도 자막 없이 보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회사에서는 제가 인천행 비행을 가장 많이 지원하는 승무원으로 유명해졌어요. 특히 자랑스러운 건
제가 회사에서 한국 전문 승무원으로 알려지게 된 거예요. 이제는 동료들이 한국 노선에 대해 물어보면 2시간은 좋게 이야기를 하게 된답니다. 한국은 현대적 편리함과 전통의 아름다움이 공존하는 나라예요. 하지만 그보다 더 특별한 건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낯선 이방인을 가족처럼 대해주거든요. 얼마 전에는 기쁜 소식이 하나 더 있었어요. 제가 쓴 한국에서의 특별한 순간들이라는 에세이가 회사 매거진에 실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글을 읽은 많은 동료들이 저처럼 한국을 특별한 여행지로 생각하게 되었대요. 다음 달이면 또 한국에 갈 수 있어요. 이번에는 특별 휴가를 내서 보름 동안 머물 예정이에요. 한 의사 선생님, 가족과의 식사도 약속되어 있고 카페 직원들과도 만나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새로운 도전도 준비했어요. 템플스테이도 체험하고 김치 만들기 클래스도 들을 거예요. 한복을 입고 경복궁도 가보려고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저는 항상 같은 생각을 해요. 나는 그리스에서 태어났지만 내 영혼의 절반은 한국에 있는 것 같아. 이제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한국은 제게 단순한 여행지가 아닌 제 삶의 일부가 되었다고요. 그리고 이런 특별한 인연을 만나게 해준 운명에 감사하다고요. 다음 생에 태어난다면 나는 꼭 한국인으로 태어나고 싶어요. 그래서 이 따뜻한 정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저의 한국 사랑은 계속되고 있답니다. 멀지 않은 시간에 더 좋은 한국의 아름다운 경험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셔요.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재밌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감동하우스였습니다.